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병행 심리를 하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증인이 반복해서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것을 미리부터 예상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른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석하여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분명히 권고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다 들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다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좀 매우 당황스럽고요. 특별한 절차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런 파악이 되니 재판부께서 적절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쌍방 말씀 고르게 듣고요. 재판부에서 좀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측 11월 25일자로 각 참고자료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 관련자들. 그 부분 변호인들 다 확인해 보셨죠? 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변호인 측도 12월 26일자 의견서 제출해 주셨어요. 방첩사 부분은 일단 정리가 됐는데, 다만 지금 김대우 씨, 송재영 씨 두 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그 다음에 나승민 씨, 진성용 씨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겠다. 그런 입장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는 걸로 했는데, 해당 부분 반드시 특검 측에서 이 번호 꼭 확인하셔가지고 빠지는 번호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부동의 하신다고. 그러니까 김대우, 송재영 부동, 나머지는 다 동의. 제가 서류 확인한 걸로는 김대우, 송재영에 대해서는 부동의, 그리고 나승민, 진성용 씨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의하시는 걸로 어제자로 의견서 제출하셨습니다. 이경원 변호사님 맞죠? 예. 그 취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 측도 준비가 되시는 대로 또 추가로 제출을 좀 빨리빨리 좀 해주십시오. 일단, 그리고 추가로 더 요구하실 만한 자료 있으면 바로 말씀을 주시면은 특검 측에서는 바로바로 협조하시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 의견서 30번. 좀 전에 그 위원석 변호사님 말씀 주신 위원 심판에 대해서 답변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 부분 보시고, 재판부에서도 서로 상호 간의 공방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나중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신문기를 따로 잡거나 아니면은 서류를 좀 확인을 저희가 더 해보고 재판부에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증거 신청 특검 의견서 1067번서부터 1129번 추가 증거 목록에 대해서 신청하셨거든요. 그거 진술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인 측에서 의견 밝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오늘자로 제출하신 게 사실조회 신청 맞나요? 오늘자로 제출하신 거. 그 다음에 문서 제출 명령 2개, 그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 측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네, 아직 9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받아본 후에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 뭐 하나는 언론사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국방부. 예,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증거 제출서 17로 그 YTN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그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 보도 영상을 제출을 했고요. 그 동영상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그 YTN을 상대로 그 그러니까 그 방송 영상이 실제로 송출된 시각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뭐 여러 그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이제 그 YTN 방송 화면을 보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증언을 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 그 방송이 송출된 시각을 확인해서 그 증언의 신빙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그 당시 상황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서 제출 명령 신청으로 2건을 제출했는데 하나는 계속 좀 말이 나왔던 그 화상회의, 정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의 그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 그 해당 동영상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 제출 명령 신청 한 건과 그리고 또 국방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상대로 그 저번에 그
특전사 법무실장 증언할 때 나왔던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실제 통화 시각이 어떤지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재판부에서 적이 처리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 바로 빠른 시일 내에 보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어느 정도 나왔던 얘기. 그 다음에 그 하나가 그 증거 제출된 거 이 부분 오늘자로 74호증, 75호증 어떤 동영상이죠? 예, 그 YTN USB로 제출하시는 거라서 YTN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그 비상계엄 당시의 뉴스 생방송 그 영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저기 다운받으셔가지고 제출하시는 그런 취지시죠. 예, 이 부분도 74호증, 75호증 나중에 확인하신 다음에 증거 의견 밝혀주시죠.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략적으로만 확인했는데 특별히 저희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면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거로 채택합니다. 74호증, 75호증. 그 정도로 정리하고 오늘 반대신문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예, 주무관님 여기. 재판장님 유병욱 검사입니다. 예, 검사. 아까 저희 방첩사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송재영, 김대우 두 분에 대해서 부동의를 했는데 예. 마침 내일 병행 심리 중인 김용현 등 3명 사건에서 김대우 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병행 심리 취지와 그리고 신속한 재판 진행 차원에서 가능하시다면 피고인 측에서도 기일회 증거조사 형식으로 김대우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권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문 진행된 다음에 그 증인 신문 줘서 빨리 일단 저희도 최대한 빨리 지금 녹취서 같은 거 작성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일단 빨리 신청하셔서 변호사님들이 그거 한번 내용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대우 제독에 대한 주신문은 이미 조지호 등 4명 사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변호인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실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진행할까요? 또 진검사님. 예, 재판장님. 오늘 여인영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혹시 반대 신문 시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요. 특검에서는 오늘 변호인들께서 진행하시는 반대 신문 내용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특검 측에서는 제주 신문으로 1시간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도 저희도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차후 증인도 있으니까요. 반대 신문 시간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김봉식 씨 출석이 어렵다고 지금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다시 출석하겠다고 했대네요. 그러면 별 문제는 없겠다. 일단 그 정도 시간으로 예상하고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변호사님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것이 한 31페이지인데요. 예. 예상으로는 물론 증인의 답변 태도나 답변 양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예, 정도.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데 검사님들이 계속 시간을 늘리셔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반대 신문을 재반대 신문을 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그렇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검찰에서도 시간을 적절하게 좀 줄여주시죠. 그리고 어제 준비기일 때 말씀해주신 구치소의 식사 문제. 예. 한 5시 정도까지만 교도관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식사를 따로 준비해서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정 시간은 약 1시간 정도면은 이동과 식사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15일 날 이진우 씨 증인 신문 할 때 시간 얼마 걸리더라도 그날 이진우 씨에 대한 신문은 끝낼 예정인데 재판부는 그거 할 때도 좀 참고를 하고 그 전후기일에도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5시까지는 미리 고지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경원 변호사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다 들으셨으니까 그 부분 다른 변호사님들한테도 또 피고인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어떤 내용이신지. 예, 증인신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들어오게 하시죠. 예, 자리에 앉으시죠.
예, 아유, 두 번이나 나오시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 기일에도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도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기일에 선서하셨던 그 위증하시면 처벌받는다는 그 선서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시겠죠? 예,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 반대 신문사항 다 받아보셨죠? 위현석 변호사가 계속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증인에 대해서 계속 신문하겠습니다. 여인영 씨, 증인 12월 3일 바로 전날인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휴가를 내시고 12월 1일 일요일에는 그 장인의 병문안을 다녀오셨고 12월 2일 월요일에는 대전에 위치한 병원에 다녀오셨죠. 네. 예. 증인의 피신 군검찰 3회 12월 16일자 제시하고요. 증인 군검찰 조사 시 이렇게 진술하셨는데요. 증인은 군검찰에서 24년 12월 1일경 정성우 1처장의 방첩사 복귀를 지시한 이유에 관해 이 처장이 해외에 출장을 가고 출장을 12월 1일에 출발했고 정성우까지 교육을 가면 처장이 한 명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겠다. 대신 해외 연수는 다녀오라는 얘기했었습니다라고 정성우에게 얘기했음을 진술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정성우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정성우 1처장도 이 법정에서 24년 12월 1일 일요일 아침에 여인영 사령관이 전화를 해 그 첫 주차 교육은 별거 없고 여인영 그 증인이 휴가이고 이 처장의 폴란드 출장 그리고 쓰레기 풍선 북한의 쓰레기 풍선 등의 이유로 그 본인 그러니까 정성우에게 그 국방대학교 교육에 가지 말고 사령부에 있어달라는 취지 요청을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정성우 1처장에게도 그 사령부로 와달라 그러니까 복귀를 지시하는 이유를 증인의 휴가, 이 처장의 출장 그리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복귀를 지시라기보다는 더 권유한 것이죠. 네. 네. 그다음에 증거순번 653번 통신자료 분석 CD 제시하고요. 곽종근과 김용현 사이에는요. 2024년 12월 1일 16시 53분 09초부터 17시 06분 48초 동안의 13분 39초간 통화가 있고요. 곽종근과 김용현입니다. 또 17시 06분 56초부터 17시 08분 14초 1분 18초간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곽종근과 17시 17분 36초경 3분 55초간 그리고 17시 22분 45초경 5분 59초간 통한 내역이 있는데 증인은 지난 기일 특검 주신문에서 해당 통화 내역에 관해 곽종근이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국회 등 확보 지시에 관한 통화를 한 것 아니냐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오후 5시경 이 통화인데요.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기억이 안 난다. 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사령관이 관련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아마 그렇게 얘기한 예, 것 같습니다. 예. 저 사안 관련해서 군사법원에서 곽종근이 사령관이 얘기한 것이 뭐라고 있다. 얘기했을 거 예, 예.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종근 그 증인신문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요. 2025년 4월 30일자 곽종근의 군사법원 증언 내용인데요. 곽종근은 군사법원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동일한 12월 1일 17시 17분경의 증인과의 통화 내역을 제시받고 12월 1일에 여인영 증인과 비화 통화를 저게 17시경 시점이면 임무 6개 확보 장소를 받기 전 상황인 것 같다. 그러니까 곽종근이죠. 곽종근 분명한 기억은 관사에 퇴근하고 나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화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이 말하고 있는 곽종근의 해당 증언이 이 증언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증인의 증인 신문 조서, 증인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내용을 좀 제시하고 물을게요. 17,304면 오면입니다. 증인도 군사법원에서 2024년 12월 1일자 통화에서 곽종근이 자기가 김용현으로부터 들었던 임무에 대해서 증인과 얘기하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도 진앙길 때 곽종근 사령관이 얘기한 바 없다고 증언한 것 같은데요. 증인도 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당시 기억대로 이렇게 증언하신 거죠. 지금 그 지난 월요일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그 예. 여러 취지 중에 하나가 지난 봄에 군사법원에서 그 예. 재판을 하면서 그 증언도 많이 했고 거기서 나온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좀 확인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그 재판 이 재판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상식을 가진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군사법원에서 뭐 되게 재판을 빨리 해줘서 되게 고맙다는 말까지 제가 했는데 왜 고맙다는 말을 굳이 했냐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빨리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를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서 들은 생각이 아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일들이 정말 많았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뭐 그런 취지 중에 하나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요. 뭐 일일이 다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제가 검찰 측에도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변호인 측에도 그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재판부에도 그런 말씀을 좀 부탁을 간곡히 드리는 게 군사법원에서 증인 신문했던 그 내용들을 보시면 그냥 제 생각에는 아 정말 군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근데 그 내용들 제 생각에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공개 재판에서 충분히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우리 뭐 재판장님께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 편 들고 누구 유리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거기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군사법원에서 그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한 그 내용을 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사법원에서 한 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저도 기억이 나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조서에 써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좀 묻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묻겠습니다. 1274번, 예, 1274번 그 수사보고 제시하고요. 증인이 휴가 중이던 2024년 12월 2일경 사이버 사령부 소속 하사 한 명이 방첩 사령부에 자수를 한 사건이 있었고 12월 3일 오전에 증인은 그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죠. 김대우 수사단장이 군사법원 증인으로 나와서 저 사실도 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다 진술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이버 사령부 소속 하사가 북한으로 추정되는 외부인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맞습니까? 뭐 그거는 굳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뭐 확인해드릴 뭐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여러 가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현직 방첩사령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직무보안 같은 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방첩사령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보통 큰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죠. 네. 증인은 해당 문제 간에 박헌수 왜냐하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저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사이버 작전 사령부에서 뭐 언론에다 보도된 거니까 말씀드리지만 무슨 이 치정 때문에 서로 뭐 이렇게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라는 그런 비밀 조직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엄청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해당 문제 간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전화로 논의하기도 했죠. 네, 뭐 당연히 했습니다. 증거순번 390번 증인의 군검찰 피신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은 군검찰에서 김대우 수사단장의 보고 이후에 증인도
김용현 장관께 보고를 드리고 장관님께서 크게 놀라면서 증인이 엄청 질책을 당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어떤 질책을 들으셨나요? 이렇게 저기 지금 뭐 진술 조서 밑에도 있지만 뭐 보니까 저기 나와 있네요. 그 사이버 사령부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그런 부대에서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부대의 어떤 그런 상황을 방첩사령관으로서 알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넌 도대체 뭐 했냐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오전 오후 뭐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그 이경민 참모장 있잖아요. 그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할게요. 그 이경민 참모장은 이 사건 법정에 나와서요. 이렇게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계엄 당일 12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경 그 여인영 증인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증인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2일 월요일이죠. 소위 뭐 군인권센터라고 있잖아요. 소위 군인권센터가 방첩사에서 군무원에 대해 표적 수사 및 강압 수사를 했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 때문에 관련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이경민 참모장으로부터 해당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죠. 네. 예. 공수처 송부기록 그 1274번 수사보고 진술 분석보고 그리고 증인의 피신 군검찰 1회 피신 12월 10일자입니다. 제시어 물을게요. 증인의 군검찰 진술을 보면 그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당시 방첩사령부에는 방금 말한 뭐 군인권센터의 강압 수소 뭐 언론 발표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 관련 사건 외 다른 현안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일관된 입장은 제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이 자리에서 뭐 증언을 구체적으로 안 하는 게 제 일반적인 입장이고요. 근데 저기 뭐 저 진술 조서까지 보여주시니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전방 군단 어디선가 비밀과 관련해서 그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재학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그 이재학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보직을 받은 날이 12월 3일이라고 합니다. 12월 3일 그 간첩죄의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한 이슈도 있었다.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간첩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가 돌아섰다는 기사가 났는데 방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다. 그 이재학이 자료를 만들어 언론과 통로 역할을 하는 정성호 1처장에게 가서 검토를 받았고 16시 50분부터 55분경 최종 버전을 들고 정성호에게 보고했더니 정성호가 최종 버전을 이인영 증인에게 사령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여인영 증인이 17시경 카카오톡을 받고 1, 2분 후에 정성호를 사령관실로 불렀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간첩죄 관련 사항도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방첩사의 중요한 현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무슨 뭐 현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12월 3일 날 방첩사는 그냥 보통 그 어떤 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각자 자기 할 일이 바빴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 퇴근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그 전주에 그다음에 그 당일날 있었던 대령들 중령들 보직 교대한 그 사람들 전출 회식하고 전입 회식하고 전우들끼리 모여서 소주 한 잔 기울인 그런 보통 날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날이었을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게 무슨 특별하고 안 특별하고를 떠나서 그냥 보통 날이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이경민 참모장 증인신문 녹취서 또 제시한 물을게요. 이경민 참모장은 검찰과 이 사건 법정에서 또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경민 참모장과 김대우가 뭐 증인에게 보고를 마치자 증인이 당일 예정된 실장 보직 교체 신고, 직책 계급장 수여식, 군무원 임용 신고 등 당일 예정된 신고 3건을 모두 이경민 참모장에게 위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이 중요한 현안들을 보고받은 이후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워 행사를 위임한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날 벌어졌던 그 일들이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뭐 외부에서 보실 때는 뭐 어떻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휴가 갔다 온 사령관 입장에서 아침에 왔는데 뭐 그런 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요? 그 뭐 상상이 가능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신고받고 한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요. 뭐 장관님한테 전화해서 엄청나게 혼났고 뭐 하루 종일 그런 거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저는. 예, 여인영 사건 390번 증인 피신 군검찰 2회입니다. 증인은 군검찰에서 12월 3일 모든 일정을 참모장에게 위임한 것은 사이버사 해킹건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대로 진술을 한 것이고 이 사이버사 해킹건 이외에도 다른 중대한 현안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저 군검찰 진술 조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수처 성구역 2755번 권의혁 진술조서 제시하겠습니다. 그 방첩사 참모장실 그 행정실장 권의혁 상사는 경찰에서 12월 3일 대령 직책 계급장 수여식에 이경민 참모장이 대식 참석한 이유에 관해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나 사령관님 현안 때문에 참모장님이 대신한 걸로 알았습니다. 원래는 사령관이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수여식 직전에 좀 갑자기 참모장님이 대신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실제로도 수여식 직전에 갑자기 행사를 이경민 참모장이 위임했고 그 이유가 현안 때문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저 변호사님이 좀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니까 있네요. 답에 보면. 저도 딱히 이유는 못 들었고 내부 보안이 강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니 저게 정답입니다. 방첩사는 그 업무 특성상 방첩사령관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계획돼 있던 방첩사령관이 안 나타나면 뭐 여러 가지 말이 많겠죠. 그런데 저런 뭐 현안들이 있었다는 거 그날 방첩사 직원들조차도 아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사이버사 관련된 이런 일도 엄청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외부에서 본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혁 상사도 이렇게 진술했네요. 저도 딱히 이유는 못 들었고 내부 보안이 강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나 이렇게 진술했네요. 네. 보이시죠? 예. 다음 묻겠습니다. 8-2항. 이경민 참모장 증언 녹취록 제시하고 이경민 참모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이 이경민 참모장의 전임자에게도 가끔 신고들을 위임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긴급한 현안이 있어 사령관이 참모장에게 행사 등을 위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난 기일에도 검찰도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뭐 이런 진술, 이런 증언, 뭐 이게 뭐 아니다 맞다 이제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저건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 증인의 군사법원에서의 증언 내용 제시하고 물을게요. 군사법원 5월 13일자 증언 녹취록인데요.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12월 1일, 12월 2일 이때쯤에 11월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우 사령관도 그렇고 증인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그때 당시에 사령관 정도 되는 군인들 머릿속에 제일 큰 걱정이 북한 쓰레기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는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쓰레기 풍선이 6,000개인가 7,000개가 날라왔습니다. 쓰레기 풍선이 터지면 거기서 삐라 같은 게 떨어지는데 그것을 수거해서 분석하는 게 방첩사령부의 일입니다라고 증언하셨죠. 네. 예. 19-1항 묻겠습니다. 418번 여인영 피신 군검찰 이고요. 12월 16일자입니다. 증인은 군검찰에서 12월 3일에 합참 810 부대장으로부터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12월 3일에도 풍선 부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당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죠. 저거는요 기억에 따라 진술하고를 떠나서 예. 이건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어차피 뭐 상관도 없고 뭐 제 위증 여부 이런 것과 상관도 없고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1월, 뭐 9월 뭐 이때쯤 쓰레기 풍선 한창 날라올 때인데 그때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요. 네이버 그 기상 일기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람 방향이 다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심지어 그 바람 방향 그거 보면서 야, 오늘 북한 풍선이 날라오겠네.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네이버 기상 그 저 무슨 뭐 있잖아요. 그 어플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바람 방향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되는지 예측까지 다 돼서 정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오늘 북한 놈이 아니라 북한이 풍선을 띄우면 오늘 잘못하면 날라오겠구나. 그 정도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저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합참에서는 뭐 군사 비밀이니까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일일 단위로 주간 단위로 뭐 북한이 만약에 풍선을 부양하면 뭐 어떻게 되겠다. 그거 다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 뭐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온 관심을 갖고 초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수도 없이 공유가 되고 있었고 그날도 그냥 그 중에 하나를 8.19 부대장이 합참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하나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겁니다. 사령관님, 오늘도 풍선 부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왜냐? 바람 방향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얘기 들은 겁니다. 좀 뭐 무슨 엄청나게 별거인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전혀 별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군인들 머릿속에 꽉 차 있던 얘기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경민 증언 녹취록 제시어 물을게요. 이경민 참모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증인이 이경민 참모장에게 북한 우물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처 실장들은 통신 축선상 대기하라. 음주를 자제하라. 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있죠. 저것도 제가 좀 이 자리에서 그 설명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뭐 뒤에 뭐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처 실장들은 통신 축선상 대기하라. 그 사령관이 왜 저런 지시를 했을까요? 첫 번째, 그날 처 실장들이 교대 신고를 왕창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휘관 입장에서 오늘 뭐 바람도 뻔하고 북한 놈들이 또 풍선 날릴 것 같은데 오늘 고지 교대 신고도 하고 또 나가서 음주 회식하고 그러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처 실장들 음주 자제하고 통신 축선상 대기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날린 그 대령 실장도 그날 술 먹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그냥 평상시 하던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마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날 12월 3일 날 뭐 방첩사는 술도 안 먹고 다 통신 축선선에 대기하고 방첩사 이 사람들 뭔가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문자 메시지 날린 사람도 그날 술 먹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거는. 예. 이상입니다. 증인 피신 군검찰 3회 12월 16일자 또 제시해 물을게요. 증인은 군검찰의 해당 지시에 관해 그래서 12월 3일 날 있었던 지시는 계엄령과 관련된 취지의 지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계엄과 이것이 관련되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것이죠. 예? 답을 하죠. 저 있는 그대로 저는 저기 있는 답을 거를 해주시죠. 부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박성아 씨 증언 녹취록 제시어 물을게요. 이경민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증인 해당 지시를 전파한 박성아 기획관리실장의 이 법정에서 이경민 참모장은 당시 자신에게 그러니까 박성아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하는 이유를 명확히 오물풍선 등 도발 우려라고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증인이 오물풍선 도발 우려이라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이경민 참모장에게 해당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박성아에게도 그 취지가 분명히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날 음주 회식을 했다니까요. 그거 이상 제가 어떻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정성우 증인신문 녹취록 제시어 묻겠습니다. 정성우 1처장은 이 사건 법정에서 12월 3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증인이 좀 특이한 사항으로 선관위 등 4개 곳의 위치를 그 정성욱에 물어보았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그 다음에 관악을 이야기하면서 여심이인가라고 하면서 관악 그렇게 얘기했고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도 이 정성우가 주장하는 내용 자체는 알고 있죠.
저것은 그 제 재판에서 우리 저 예. 정장군이랑 저랑 기억이 갈리고 쟁점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성우가 주장하는 건 알고 있냐? 그거만 아니 그건 물어봐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예, 저 그건 물어봅니다. 재판에서 서로 이제 증인이 어떻게 기억이 주장하는지 다르기 묻는 게 때문에 아니고요. 예 알고 정- 있습니다. 예. 네. 1496번 여인형 진술조서 제시하고요. 증인은 검찰에서 근데 정성우는 당시 그러니까 12월 3일 저녁 식사 증인이 선관위 위치가 어디지? 과천에 있잖아. 다른 데 또 있어? 여론조사 기간 꽃은 이라고 말을 하였다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증인은 이렇게 답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저녁 먹을 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호는 1처장이라서 원래는 계엄이 되더라도 합수단장은 김대우 방첩수단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처장은 계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전에 정성호에게 증인이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꽃의 위치를 물어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요거 증인이 검찰에 12월 24일 날 진술할 때 조사 당시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죠. 진술한 내용을 묻습니다.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묻는 게 아니라 진술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진술한 적이 있고요. 변호사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제 부하들이랑 서로 기억이 다른 걸 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 얘기는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에 관련된 것은 전 증언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제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거지 공개적인 데서 옛날에 부하였던 사람이랑 뭐 네 기억이 맞니 내 기억이 맞니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건 이해되는데요. 또 저는 또 피고인을 변호해야 되니까 또 아무럴 수가 없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곽종근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이제 곽종근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11월 9일이에요. 그 계엄 있기 뭐 한 달 전쯤에 저녁 식사 모임에서 증인이 이미 국회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곽종근이 얘기하고요. 또 그 자리의 성격이 임무 복창하는 것처럼 느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만약 곽종근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증인이 11월 9일 날 임무 복창까지 한 이후에 12월 3일 계엄 당일까지 해당 장소들의 위치도 모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증언을 한 것 같은데요. 계엄 선포되고 나서 방첩사 대령들이 자기가 가야 될 임무 지점, 과천 선관위, 뭐 관악 무슨 뭐 그다음에 수원 뭐 거기를 어떻게 찾아갔다고 증언을 했습니까? 이 인터넷 찾아보고 내비게이션 찾아보고 그 사람들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으로 이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뭐 저런 게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그것은 제 재판에서 가려야 될 문제고 예, 그 사람들의 증언과 진술이 그거 아닙니까? 방첩사 대령들이 자기가 임무를 수행해야 될 그 지점을 계엄 선포 후에 듣고 나서 야 여기가 어디야? 그랬더니 정성우 처장이 나도 모르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니네들 알아서 가라. 그래서 내비게이션 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이상 어떤 사실관계를 더 말씀드려야 되죠? 예, 그다음 묻겠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587번 정성우 증인신문조서 군사법원에서의 증언 내용인데요. 제시해 묻겠습니다. 정성우는 군검찰 및 군사법원에서 증인이 12월 3일 그 저녁 7시경, 19시경이에요. 19시경 선관위 3곳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꽃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고 12월 3일 21시경 정성우가 선관위 3곳 및 여론조사 꽃의 위치를 보고하자 우리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했는데 증인도 정성우가 이렇게 증언한 건 들어서 알고 있죠. 저희 군사법원 겁니까? 예, 군사법원. 군사법원에 정성우 장군이 저거 말고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예, 저거 관련돼서 또 뉘앙스가 다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럼 저희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그 정성호 증인신문 녹취록도 보면요. 정성호는 이어서 선관위 관련된 4곳에 대한 위치를 보고드렸고, 뭐 증인에 보고드렸고, 이후 증인이 곽종근 사령관과 통화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거든요. 통화의 내용에 관해서는 여인영 증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형님 선관위 어디지라고 물어보니 곽종근 사령관이
선관위가 과천에 있고 관악에 여심이가 있다. 연수원이 있고 여론조사 꽃도 있다. 우리 애들이 거기 들어갈 거야 라고 답했고 다시 증인이 곽종군에게 형님 연수원은 뭐지라고 물어보니 곽종군 사령관이 거기 서버가 있대 라고 답변했다고 증언했는데 증인도 이와 같은 정성우의 증언 내용은 알고 있죠. 지금 그 뒤에 이제 곽종군 사령관이 증언한 내용도 계속 보여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일단 천천히 물어볼 건데요. 예. 이렇게 정성우가 진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다음에 여인영 증인의 증인신문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이제 2024년 5월 13일 군사법원에서 그 정성우의 해당 증언에 관해서 그 21시경이 넘었을 시간에 곽종군과 증인이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계엄이 걸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성우 앞에서 곽종군 사령관하고 뭐 통하면서 형님 어쩌고 해가면서 여심이 어쩌고 해가면서 그런 통화를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통화한 기록 시간도 안 맞고 정성우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리도 없고 그 통화의 상대방이었던 곽종군 선배도 통화가 긴가민가 하다고 하고 형님 어쩌고 하면서 증인은 평생 그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증언한 사실이 있으시죠? 증언한 내용이 있는지만 묻습니다. 저 군사법원 기록인가요? 예, 군사법원 5월 13일. 맞습니다. 예. 증인은 지난 기일 이 법정에서요.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을 처음 본다는 취지로 증언하셨죠. 어느 거요? 정부 검사가 제시하는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은 처음 본다. 네. 검사님은 경호처 비합헌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부 비합헌이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실제로 증인은 곽종군 사이에는 21시경 이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전까지는 증인이 기존에 확인하셨을 것으로 보이는 군 비합헌 통화 내역은 물론 정부 비합헌 통화 내역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증인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하신 것처럼 정성우의 그 21시경 통화가 있었다는 증언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들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재판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그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증인은 군사법원 증언 중에도 증인 자신은 곽종군 사령관을 선배라고 호칭하는데 증인은 곽종군 사령관을 형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제가 제일 안 쓰는 말이 형님이란 말입니다. 무슨 뭐 깡패도 아니고 형님이란 말을 왜 씁니까 제가?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형님이란 말입니다. 예. 그 587번 정성우 증인 신문 조서 제시하고요. 근데 이렇게 증인과 곽종군 사이에 통화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이제 6월 17일 2025년 6월 17일 같은데 예, 2025년 6월 17일입니다. 군사법원 24년으로 된 거 다 25년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5년 6월 17일 그 정성우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면서 군 검사가 군사법원에서 정성우가 진술한 통화를 21시에서 시간을 땡겨가지고 20시 23분경의 통화인 것으로 전제하고 질문을 하고 정성우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요. 검찰 특수본에서 얘기할 때는 어떠한 이유인지 그 전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시간대에 있어서는 약간 시차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정성우는 이렇게 20시 30분경부터 21시경 어간으로 그러니까 정성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해서 21시경 통화가 있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는데 증인도 이와 같은 정성우의 진술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은 그 20시 23분경, 그 8시 23분경 12월 3일에 정성우를 옆에 두고 곽종군과 통화한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 군사법원 공판 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고요. 굳이 여기서 자꾸 거듭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예. 뭐 부하와 함께 네가 맞고 내가 맞고 하는 말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 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예, 정성호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정성호 1차장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네 곳에 대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들어가면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변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 있어. 그러면 뭐 서버겠죠. 서버를 떼어와야겠다. 떼어와.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은 정성호 1처장에게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추가 증거수본 170번 증인 헌재에서 증언한 내용 좀 보여드릴게요. 헌재에서 2월 4일 날 증언한 내용인데요. 증인은 정성호의 해당 진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지난 길 검찰 특검의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신 것 같기도 한데 같은 내용으로 증인은 방첩사령관으로서 지난 1년간 사이버 관련된 여러 건의 조사, 수사, 사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지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이버와 관련된 법적인 기술적인 상식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를 떼와라. 서버가 요만한 PC 한두 개 크기입니까? 서버는 기본적으로 큰 방 서너 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증인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버를 떼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라고 증언했는데 당시 증인 헌재에서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이죠. 변호사님, 제가 저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위증죄로 구속된 사람인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 이 부분입니까? 네, 전 뭐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냥 기록에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저 얘기했다고 지금 위증죄로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그 서버를 넘어가겠습니다. 14항. 아이고 시간이 증인의 피신 군검찰에서 피신 390번 제시해 볼게요.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저녁쯤에도 김용현 장관과 사이버 사령부 문제, 사이버 사령부 그 보안 사건 문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 구체적인 증언은 거부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 날 하루 종일 무슨 개업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2월 3일 날 그냥 보통 평범한 날처럼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지나고 나서 당신 그때 군인들 그때 개업만 생각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 참 그런 말씀들이 되게 억울합니다. 12월 3일 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정부 비화폰 통화 내용을 보면 김용현 장관이 20시 16분 51초경 발신해서 증인과 2분 35초간 통화를 한 내용이 있는데 증인과 김용현 장관은 요 20시 16분경의 통화, 저녁 식사 뭐 끝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을 것 같은데요. 해당 통화에서 사이버 사령부 어떤 보안 사건 문제를 논의한 것은 맞습니까?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통화가 어느 거였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증인은 그 통화를 하고요. 같은 날 20시 53분 05초경 이경민 참모장에게 발신해서 13초간 통화한 내용이 있는데 이 통화로 이경민 참모장을 증인의 집무실로 부른 것이 맞습니까? 그것도 검찰에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그 통화 내용을 지금 어떻게 일일이 하나 다 기억이 납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 520번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문서 좀 제시하고 물을게요. 그리고 이경민 증인신문 녹취서도 제시하고 뭐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문서에는 그 21시 20분경 변호사님, 예.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문서가 아니라 예.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말이 저 문서 맨 앞에 그냥 그 말이 있었던 것이지 예. 저 문서의 제목이 계엄 예상 못함이 아닙니다.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오해를 합니다. 무슨 계엄 예상 예. 못했다고 니네 나중에 다 짜고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저 문서는 그냥 계엄 끝나고 나서 예. 우리끼리 모여서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예. 뭐 상황 일지가 있냐 뭐가 있냐 그래서 그 지휘부들끼리 앉아가지고 저희들끼리 생각을 한번 서로 얘기를 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예. 근데 그거를 무슨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문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 변호인도 어떤 검찰이나 특검의 그 장명 프레임에 넘어가는 건데요. 하여튼 그렇게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저 문서는 정확히 말하면 제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예. 친 겁니다. 막 친 거. 예. 그럼 계엄 예상 못함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그 문구가 제일 처음에 나와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꾸 예.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뭐 죄송합니다만 다른 얘기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문구는 변호인 측이 그렇게 명명한 게 아니라 아니 어쨌든 간에 측이 그 말을 증거 자꾸 쓰시니까 하는 거죠, 제가요. 증거 목록에 이 문서의 명칭을 그렇게 명명이 나와서 저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쓰지 마시라고 제 방어권 차원에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들 하나하나가 지금 군인들을 되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문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어보시면 되죠. 뭐. 예, 보여주세요. 예. 계엄 예상 증인 뭐 못함이라고 당연히 마침 민감하신 신고같이 거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그렇게 되고요. 말씀드리는 근데 겁니다. 하여튼 이 문서를 특정을 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증거 순번 520번이라고 얘기하고요. 증인이 좀 그 이경민한테 이렇게 불러줘서 작성했던 문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불러줘서 작성한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얘기한 거라니까요. 예,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예. 지금 저희도 증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증인이 후다닥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경민과 네. 모여서 같이 상의해서 작성한 문서에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21시 20분경 참모장 1처장 호출 군인권센터 보도 내용 군무원 수사건이 더 이상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지 사이버사 900연구소 문제가 많은데 보안점검 시행 방안 등에 대한 토의라고 기재되어 있고 되어 있죠. 그 기재 내용은 인정하시죠? 네. 그다음에 이경민도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인, 연영 증인이 이경민을 부른 이후에 군인권센터 발표, 사이버 사령부 해킹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과 이경민, 정성호 사이에 당시 논의된 주된 화제는 군인권센터 발표와 사이버 사령부 해킹 사건, 뭐 사이버 사령부 해킹인지 하여튼 보안 사건 이었던 것은 맞습니까? 뭐 상당 부분 그 부분이었던 거는 맞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정성호 증인신문 녹취서, 그리고 이경민 증인신문 녹취서, 그리고 증인의 피신 뭐 순차로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정성호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지금 국무위원들은 들어온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육군 총장은 국방부로 들어와 있다고 그러더라.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지. 만약 지금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군이 따르겠느냐? 아니, 계엄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정성호의 이런 증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그 증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경민은 이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러니까 이경민이 지금 기억하는 그 당시 상황은 계엄이 선포되면 참모장은 따르겠느냐라는 워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상 상황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계엄 같은 거라는 워딩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증언했는데요. 이런 이경민의 증언 내용은 이 법정에서 한 것이라서 이경민이 올 10월 2일 날 한 것인데 그건 잘 모르시겠네요. 비슷한 취지로 저 뭐 진술을 했던 거 그런 거 본 기억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뭐 정확히는 잘 증인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증인은 이에 대해서 군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렇게 피신 내용 제시하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 대통령이 담화를 하기 위해 브리핑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아는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증인이 추측하기로 그 다음날이 감사원장 탄핵 등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국민 호소 정도를 하는가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죠. 네. 예. 증인은 당시 정성호 이경민에게 어떤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제 재판과 관련돼 있습니다. 예.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군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증인은
이경민과 정성우와 그 군인권센터 발표, 사이버 사령부 뭐 해킹 내지 보안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나가는 말로 증인이 알고 있는 첩보를 그 얘기해 준 거 아닌가요? 계엄과 관련 없이?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군검찰에 진술할 때 뭐 그때 당시 제 마음가짐으로 제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고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증인은 12월 3일 21시 38분경, 그러니까 9시 38분경 김대우 수사단장을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아까 증거순번 520번 그 증거 목록상 나와 있는 아까 그 문건이요. 그 문건 제시하고요. 그 증인이 이경민과 상의해서 작성했던 그 문서에는 토의 중간에 사이버사 900 연구소 인원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토의하기 위해 안양 관서에서 뭐 쉬고 있는 뭐 취침하고 있는 방첩 수사단장을 호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 증인의 기억에 따라 기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여기 토의 중간에 노란 하이라이트한 부분입니다. 저건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예. 상관없는 거니까 설명드리면 뭐 사이버사에 관련된 그런 일들이 있고 해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장관님한테 여러 번 뭐 쉬운 말로 혼도 나고 욕도 먹고 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야 그럼 수사단장 어디 갔냐 그랬더니 뭐 집에 퇴근했다 그러길래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으로 약간 좀 괘씸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거 지는 퇴근했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오라 그래. 뭐 이러는 거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저게 지금. 이경민 참모장 증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경민 참모장도 이 법정에서 이경민 기억에 저런 대화들을 하다가 사이버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령관님이 김대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그 연장선상 같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하여튼 증인은 김대훈 수사단장을 부른 것은 사이버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죠. 뭐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좀 괘씸해서 불렀습니다. 예. 사령관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어디 갔냐. 뭐 그래서 뭐 집에 갔단 말이야. 야 빨리 오라 그래. 뭐 이런 분위기였다고 제가 뭐 비슷하네요. 이제 이경민 참모장이 증언한 거랑요. 그 사이버사 관련 조사가 12월 3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증인은 해당 조사에 관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은 맞습니까? 그런 건 일일이 정확히 잘 기억 안 납니다 지금. 하여튼 증인 그날 뭐- 그 일이 엄청 큰 일이었던 것은 예. 사실입니다. 증인 뭐 하여튼 지금도 증언하지만 중요한 문제에 대해 보고도 하지 않고 사령관보다 먼저 퇴근한 김대우 수사단장이 살짝 괘씸한 마음도 가졌다는 것이네요. 뭐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10화나 묻겠습니다. 정성호 증인신문 녹취 제시하고 정성호는 이 법정에서 아마 21시 40분이든 50분 정도가 아닐까. 정성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때 전화를 받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증인이 그러니까 여인영 사령관이 일어나서 저쪽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창문 쪽으로 가서 전화를 네네네네 하고 장관님이 네네네네 하고 와서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언했는데 증인도 정성호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뭐 비슷한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의 PC는 제시하고요. 근데 증인은 군검찰에서 이 같은 정성호의 진술에 관해 누구의 전화를 받고 나간 것인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받고 임무를 받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렇게 진술한 것은 맞죠? 진술한 적은 있는 것이죠? 네. 군검찰에서요. 증인이 지금 기억으로는 정성호하고 진술하고 있는 그런 통화 갑자기 뭐 창문 쪽으로 가더니 뭐 네네네 하고 있어서 하고 와서는 장관님이야 좀 늦어진대 이런 통화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까? 이건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10강 묻겠습니다. 증인 비상계엄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TV를 통해 알게 되었죠. 뭐 그것도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건 제 공판 기록 보면 다 나와 있고 이 자리에서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정성호 증인신문조서 제시하고 정성호는 군사법원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 당시 증인도 놀랐는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법원 건가요? 예, 군사법원 때 그 사령관인 증인도 놀랐느냐? 이것은 피고인은 아마 증인인 것 같은데요. 질문 받고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저희는 이해했습니다라고 정성호가 진술하면서요. 증인도 놀란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도 TV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고 실제로 깜짝 놀란 것이 맞지요?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정성호 증인신문 녹취 제시하고 정성호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이인영 증인은 그때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다가 전투화를 아마 신으면서 아이씨 빨리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하여튼 평소와 다른 약간 짜증 그런 것을 아이씨 내려가자라고 하면서 그때 우르르 내려가야 됐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 같은 정성우의 증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와서 한 겁니까? 예, 여기 와서 한 거예요. 여기 와서 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성호 증언을 보면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그때 방송을 통해서 보고 많이 당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뭐 그것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너무 뭐 당연한 말씀을 물어보시는데요. 뭐 증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신문 녹취서 제시하고요. 이경민 증언입니다. 이경민 참모장 입법정에서 증인이 그러니까 여인영 증인이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경민에게 영해 거주자 소집, 부대 방어태세 격상, 요인 경호 이 세 가지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증인이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은 있죠. 저것은 뭐 계엄이든 뭐든 비상 상황이 걸리면 그 당연히 조치해야 되는 매뉴얼에 따른 지시사항입니다. 정성 1차장도 해당 지시에 대해서 자동 조치 부호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해당 조치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가 맞죠. 네. 236번 여인영 증인신문조서 증인 군사법원에서 5월 13일 증언한 내용입니다.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장관님이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는 증인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VTC가 안 돼서 증인이 참석 자체를 못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들은 바가 없으니까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죠. 군사법원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장에는 증인이 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에 대한 군검찰 공소장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증인이 VTC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는 증인이 이 전군 VTC로 진행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때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이 취지가 무엇이죠? 이게 증인 공소장 내용 묻습니다. 공소장 내용이 저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는 모르죠. 제가 다 일일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분명한 것은 네. 그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 못했습니다. 나중에 네. 한참 지나고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지 못하였고 사전에 준비를 하지도 않았기에 지금 저 변호사님, 예.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을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아시는지 아니까 묻는 모르겠습니다. 거예요. 예. 아시죠? 예. 그 21-1랑 생각하겠습니다. 증인이 사전에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VTC를 미리 점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전군 주요 지휘관 뭐 회의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비상이 걸리면 주요 지휘관들은 합참이든 국방부든 거기서 그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이나 이런 군령권을 가진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요 지휘관 회의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방첩사령관인 저는 그 회의에 아예 참석도 못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냥 어떤 회의에 뭐 안 들어갔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엄청 짜증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하나 준비가 안 돼 있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그거 준비하는 사람이 퇴근했는데 어쩌라는 소리입니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0분 뭐 사실 되게 짜증이 많이 나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사람이 없대는데 그걸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김용현 사건 437 나승민 진술 조서 볼게요. 나승민 신원보안실장은 검찰에서 계엄 선포 이후 최초로 하달된 지시는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에 24시경 여인영 증인이 5층 기밀실에 앉아 있었고 그 나승민에게 대령 서성훈, 중령 김중일, 중령 은유중, 소령 김정길 이렇게 4명을 불러주면서 이 4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을 하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증인은 해당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것도 제 사건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고 예. 굉장히 오해도 많고 지금 서로 기억도 다르고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좀 쟁점이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쟁점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건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4명의 이유를 불러준 이유도 진술하기가 거북하신가요? 제가 여기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설명을 하면 또 무슨 뭐 나승민 대령 말이 맞고 제 말이 맞고 또 이렇게 부하들이랑 또 다투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저거는 제가 재판할 때 그렇지 않아도 마음 먹고 설명할 겁니다. 그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 증인의 해당 지시가 비상계엄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비상계엄이 발령이 되면 쭉 매뉴얼에 따라 절차가 쭉 진행이 되면서 계엄 군사 법원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건 판사님 뭐 비밀도 아니니까 제가 요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쟁점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이 상황을 아셔야 되니까요. 몇 년 전에 그 군사법원법인가 뭐 이게 바뀌면서 예전에 각 사단 사령부에 있던 그 군사법원들 그 뭐라는 그 보통 군사법원, 1심 군사법원인가요?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수십 개가 있던 게. 그러면서 지역 군사법원, 뭐 보통 군사법원이라 그러죠. 그 1심 제일 먼저 하는 거. 그 군사법원이 제 기억에 3개인가 4개인가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계엄이든 뭐든 뭐가 걸리면 이제 계엄법이 시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 군사법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각 사단사령부에 군사법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전환되면 됐는데 지금은 한 3, 4년 전에 군사법원법이 바뀌면서 그 군사법원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게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예비군들 동원해서 동원령에 따라서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것처럼 군사법원을 새롭게 증창설합니다. 저희 군인들 용어로.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계엄령이 걸리고 나서 시간 순서대로 제가 명색이 방첩사령관하는 사람이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간쯤 되면 그럼 계엄 군사법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수십 개가 새로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가 궁금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은 저 재판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무슨 뭐 법관 이름 뭐 서너 명 이름 되면서 이건 뭡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이상하죠. 그런데 그런 이 군인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런 배경들 상황들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일입니다. 예. 군사법원 새로 만들어야 되니 그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에 관해서 좀 물게요. 그 증인의 헌법재판소 증언 내용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증인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 것은 저희들 군인들의 용어로 말씀드리면 의명입니다. 의명, 명에 따라서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 그러나 통상 그렇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훈련 시에는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훈련을 주로 합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렇게 증언한 적 있으시죠? 맞습니다. 예. 증인의 군사법원에서 증언 녹취록 제시하고 물을게요. 5월 13일자입니다. 증인은 군사법원에서 방첩사 전시 작전 계획에 의하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합수부 구성이다. 그러면 사령관으로서 해야 할 가장 큰 합수부 구성과 관련된 매뉴얼 조치는 사령관들끼리 얘기해서 합수부가 잘 구성되도록 사전에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대상인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합수부를 구성해야 되니까 사람을 보내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본부장에게도 당연히 그런 맥락에서 합수부를 구성해야 하니까 사람을 보내줄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런 통화를 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죠. 군사법은 저거죠? 예, 군사법은, 군사본에서 예, 증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증인이 조지호 경찰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요청했던 것은 지금 당장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의 구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인력을 준비해달라는 취지였죠. 제가 저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본부장한테 100명을 요청하고 경찰청장한테 100명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판사님. 그것도 좀 그 설명을 안 드리면 뭐 영영 아무도 그걸 모를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00명을 요청했냐면 제가 엄청나게 당황해서 실수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인들은 늘상 연말쯤 되면은 그 한 해 훈련하는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작전 계획을 새로 만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해 훈련하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려면 경찰도 한 100명 정도 있어야 되고 조사본부도 한 100명 정도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새로운 작전 계획으로 그것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상황이 어땠냐? 그전에는 뭐 100명이고 몇 명이고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냥 뭐 서로 오간다 이 정도로 엉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 한 해 훈련하면서 그나마 조금 그래도 한 100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겁니다. 조사본부장이랑 경찰청장한테 전화해서 좀 사람 보내줄 준비를 하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합동수사본부장이 앞으로 될 것이니까. 근데 거기서 100명 얘기가 왜 나왔냐?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도 당황하고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그런 100명이란 얘기들이 조사본부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 다 같다고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워낙 당황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100명 얘기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조사본부, 경찰청 이런 데서 도대체 왜 100명이냐 이제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죠. 왜? 제 머릿속에만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저도 당황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식으로 엉망진창인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100명인 이유가 그래서 그 100명이 나온 것이고 결론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고 그냥 그 작년 한 해 훈련하면서 그냥 나왔던 얘기가 제 머릿속에 있던 게 저도 실수했고 왜? 저도 당황했으니까요. 그래서 얘기가 잘못 나가가지고 100명 그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100명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 대충 잘못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당황해서 실수한 얘기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뭐 증인이 뭐 실수를 한 것이든 뭐